일제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에서도 1919년 3.1운동과 그 이후의 독립운동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1운동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어떤 한 민족의 일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외세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들은 우리 대한의 민족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해지게 되죠. 1919년 2월 8일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문과 결의서를 선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대표 33인은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에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기로 합니다. 원래 예정으로는 탑골공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독립선언식을 일본 헌병들과의 무력 충돌이 걱정된 나머지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옮겨서 진행하게 되고요. 독립선언식 이후에 이 민족 대표들은 조선 총독부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서 자신들이 대한의 독립을 선언했다고 자수한 뒤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탑골공원에서는 이 민족 대표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약속된 시간이 되었어도 민족 대표들이 등장하지 않자 학생들과 시민들은 스스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서울을 넘어서서 전국으로 확산되어 심지어는 해외에서까지 만세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독립선언서의 전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대한의 백성들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 민족의 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요.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선언서 속에서는 우리 민족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우리 조상들의 의지가 담겨 있고요. 그 조상들의 의지가 바로 우리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는 이 3.1운동에 대해서 아주 잔혹한 보복을 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제암리 인근에서 개신교, 천도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만세 운동을 계획해서 제암리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일으켰는데요. 제암리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만세 시위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진압한 것을 사과하겠다고 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놓고는 교회에다가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타는 교회를 피해 탈출하려던 사람에게는 무자비하게 총을 쏴서 학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관순과 같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잡아서 모진 고문 끝에 순국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3.1운동 속에서 우리 민족의 거센 저항을 경험한 일본은 깜짝 놀랐습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총독부가 헌병 경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로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일본 군인과 경찰이 저지른 무자비한 탄압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는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이 문화 통치는 총독부의 총독이 일본 군인이 맡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문관이 맡을 수 있도록 하고 헌병 경찰 제도에서 보통 경찰 제도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이 3.1 운동은 국내 또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의 상하이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세웠던 이유는 중국 상하이에 프랑스 조개 지역, 프랑스가 관리하는 지역에 임시정부를 세움으로써 일본의 손아귀에서 피해 나가려는 의도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고조선 이후에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로 권력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상권 분립을 표방합니다. 상권 분립은 법을 세우는 입법부,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 그리고 나라의 행정을 돌보는 행정부, 이 세 가지를 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세계 각지의 국가의 자격으로 외교관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하고요. 연통제를 실시해서 국내 각 지방과의 연락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신문을 발행했는데요. 독립신문은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1940년에는 한국 광복군을 조직합니다.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만들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 군사훈련을 받던 도중 다음해 1941년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하자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실력 양성운동은 우리 대한의 국민들의 실력을 길러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운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산 장려운동과 국산품 애용운동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있어서 학생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3.1 운동 때 고종 황제 장례일에 시위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순종의 장례일이었던 6월 10일에 만세 시위를 주도하기도 하고요. 광주와 나주의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던 학생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이 학생 독립운동은 나주,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독립군들의 무장 독립투쟁도 이어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 부대를 이끌고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의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요. 봉오동 전투의 승리에 주역했던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이 함께 힘을 합쳐 독립군 최대의 승리를 이뤄냈던 청산리 대첩도 벌어집니다. 이러한 독립군들의 승리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열투쟁은 일제의 주요한 인물을 제거하고 일제의 중요한 기관을 파괴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김원봉의 이열단,
그리고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김구 선생님의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이봉창 이사가 있습니다. 이봉창 이사는 일본의 도쿄에서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졌는데요. 이 폭탄이 터지기는 했지만 위력이 너무 약해서 일본 왕은 가벼운 부상만 입게 되고 결국 암살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봉창 이사의 이거를 보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윤봉길 이사입니다. 윤봉길 이사는 중국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일본이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을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전승기념일에 폭탄을 던져 수많은 일본군 장교와 일본인 거류단장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의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는 수많은 중국의 군인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단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놨다고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되고요. 이후 장제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금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임시정부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1919년 3.1운동과 그 이후의 독립운동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